오클라호마의 조용한 도시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스포트라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한 이름이 등장했다. 브랜든 빅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사였던 그는 오늘날 가장 논란이 많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한 문장에 그치지 않는다. 날짜, 장소,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할 세부 사항들이 따라온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세부 사항들이 전 세계 카메라와 헤드라인 앞에서 실제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거대 조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 평범한 남성은 자신의 말이 마치 역사를 앞서 가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수백만 명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를 피해갈 수 없는 인물로 만든 사건은 2024년에 발생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릴 사건 몇 달 전에 빅스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지 총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총알이 그의 머리 가까이를 지나 고막을 찢을 정도로 스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예언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회람되었지만 처음에는 조롱 섞인 반응을 받았다. 그러다 7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한 유세 도중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공기를 가르며 정확히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지나 몇 달 전 묘사된 부상 그대로를 남겼다. 그 순간 브랜든 빅스라는 이름은 수많은 설교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두려움과 신비의 상징이 되었다. 헤드라인은 설명할 수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성을 동원하려 했지만 녹화된 예언은 날짜와 함께 공개되어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무게를 갖게 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이 내린 은사의 증거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였다. 더 불안한 사실은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3년에는 그의 예언 중 4분의 3이 정치, 경제, 자연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실현되었다. 예측 가능한 패턴도 없었고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없었다. 그의 선언은 여러 분야와 국경을 초월했고 마치 상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조각처럼 일련의 사건들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예고하기 시작한 것들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말하길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는 단지 최근의 역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구가 아닌 상징과 상처,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특별한 장소,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고 한다. 브랜든 빅스는 혼란스러운 은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강렬한 기도 중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상에서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를 주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위에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강렬한 빛을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곧 등장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계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선포이며 비판자들에게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되고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에서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빅스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이미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말할 것들 때문이다. 그의 예언은 정치적 사고나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경제 붕괴, 한국에서의 영적 대각성, 새로운 지도자들의 부상, 심지어 인류의 최종 운명과 관련된 사건들까지 포함한 급진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의 새로운 예언 하나하나는 곧바로 포럼, 교회, 지역 공동체,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전략 회의실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된다. 그저 지역 목사에 불과했던 그는 이제 영광스럽거나 혹은 두려운, 피할 수 없는 미래를 가리키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의 환상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고통 분단 투쟁을 통해 준비된 나라로 세계사의 다음 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라는 이름은 단 한 번의 적중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한 예언을 반복해냈고 그로 인해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2023년 세계가 여전히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하려 애쓰던 시기, 그는 심지어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충격에 빠뜨리는 일련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중 75%가 몇 달 안에 현실이 되었고, 이는 세계 시장의 혼란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까지 포함되었다. 무시할 수 없는 이 정확도는 그의 발언을 TV 프로그램, 대학,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분석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종교계에만 속한 인물이 아니라 인류에 가까운 미래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하나는 어두운 시대의 전조로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것은 바로 미국 경제의 붕괴였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 봄부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인위적으로 유지된 번영을 연장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 붕괴로 이어질 길을 열게 된다. 여름이 되면 경제 약화에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고, 가을이 도래하면 몰락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불황이 단 몇 달에 그치지 않고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여파로 수많은 기업의 파산, 실업, 전 세계적 불안정이 일어나 글로벌 구조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종교적 예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이 그의 발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이상 징후를 주시했으며, 금융 토론회장엔 불확실성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이미 여러 사건을 정확히 예견했던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 재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다가오는 붕괴에 대한 공포는 수천 명이 그의 방송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마치 그 안에 혼란스러운 미래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예언의 흐름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브랜든 빅스는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렸고, 많은 이들이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여기는 환상을 묘사했다. 그의 기도 중에 그는 한반도가 점점 밝아지는 빛으로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빛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고 전했다. 이 이미지는 한국이 지구상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신호로 제시되었다. 단지 종교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혼돈 속에서 민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한국이 동방의 빛이라 불릴 것이라는 발표는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다. 분단과 전쟁, 재건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세계의 운명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자신들이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외부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왜 하필 이 나라가 선택받았는지를 궁금해했다. 그 상징성은 강력하다. 기아와 침략, 억압을 겪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질 부흥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에게 전례 없는 전환점이 될 해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사회적 개선의 주기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전 세계적 차원의 영적 각성으로 교회에서 시작되어 거리로 퍼지고 결국 다른 나라들에까지 파급되는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이 움직임은 어떤 정치적, 문화적 경계로도 막을 수 없으며, 그 강도는 전 세계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희망은 수많은 이들이 영적 부흥의 가능성 안에서 지구를 뒤덮고 있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영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균형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대해 말할 때 모호한 가능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정해진 사실,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말하며 그의 과거 예언의 정확성은 그의 메시지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더해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발언들이 긴 설명 없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적인 해석이나 분석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본 것을 전할 뿐이며 사건들이 그의 말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도록 내버려둔다. 지금까지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매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보이지 않는 달력을 따라 정확히 실현되는 선언처럼 들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신도 모르게 세계적 서사의 중심에 설 준비를 하게 된다.
단지 기술이나 문화의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전례 없는 영적 책임을 지닌 나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 중 본 환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말처럼 곧 나타날 조짐들을 지켜보는 일이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이 단순히 교회와 도시를 넘어 영적 물결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각성이 국가 전체의 주목을 끌 만큼의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회중들이 전에 없던 현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모임의 현조는 너무나 강력해서 거리로 넘쳐 흐르고 학교, 광장, 직장까지 번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소수의 모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곧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게 되며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빅스는 이 변화에 수반되는 깊은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단지 축복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한국이 이 결정적인 시기에 직면하게 될 딜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 본격화될 경제 성장은 매우 눈에 띄는 것이 될 것이며 한국을 새로운 세계적 지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와 함께 영적인 피상성이라는 유혹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와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진정한 목적을 향한 갈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빅스는 특히 청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는 한국의 청년들을 세계적인 문화의 주역으로 보며 찬사를 보내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다고 그는 말했다. 경쟁적인 사회의 압박, 성과에 대한 강박, 사회적 기대의 무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냈다. 그는 이 젊은이들이 지쳐 있으며 희망으로부터 멀어진 일상 속에 짓눌려 있고 바로 그 공허 속에 곧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비옥한 땅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 지점을 그는 비극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징조로 보았다. 그는 청년들이 가장 약해졌을 그 순간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젊은 세대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된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들에게 영적 활력과 목적의 명확함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 부흥은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결처럼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의 힘은 그 대조에 있다. 외적으로는 기술, 문화, 경제적 성취로 빛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일부 국민이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꿀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각성의 힘은 기존의 종교적 틀조차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특정 지도자나 교단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경계도 장벽도 없이 확산되는 영적 폭발이 될 것이라고 한다. 빅스는 이 과정이 격렬한 싸움도 동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빛이 클수록 어둠의 저항도 강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때 사방에서 공격이 밀려올 것이라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 내부의 위기, 그리고 각성을 억누르려는 유혹들이 몰려들 것이며 영적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덧붙여 말했다. 한국은 이미 고통을 통해 단련되었고 고난을 통해 준비된 민족이기에 이러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쟁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 분단이 남긴 모든 상처, 수십 년 동안의 모든 상실은 바로 이때를 위한 준비의 일부였다고 브랜든 빅스는 말했다. 그는 다가올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인 징조는 지진도 아니고 정치적 위기도 아니라고 선언했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땅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날 하나의 특별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 존재가 10만 명이 넘는 인파 앞에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에 등장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 예언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그것이 준비된 연설이나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카메라가 집중된 축제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돌발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빅스에 따르면 이 인물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전례 없는 영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그를 직접 보거나 심지어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통해 화면으로 접하는 이들조차 저항할 수 없는 강한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고 중독과 오래된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거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 명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이 인물이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명확한 국적도 없고 일반적인 정체성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각기 다른 민족의 무리가 그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과 비견되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는 현상처럼 설명되었다. 이 징조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선언했다. 이 계시에 대한 기대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한국을 새로운 영적 시대의 중심 무대로 택하셨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런 대담한 선언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놀라운 적중률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말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등장이 쇼가 아니며 인간이 기획한 연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정을 자극하는 연설도 꾸며진 기적도 조작도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그 인물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게 퍼져나갈 것이며 이는 과거 성경 속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후 변화되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이 인물 역시 숨길 수 없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다. 정부들, 종교 지도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단지 논평하는 것을 넘어 반응하게 될 것이다. 빅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뚜렷한 갈라짐을 초래할 것이다. 한쪽에는 그 징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의 강도는 너무도 커서 어떤 침묵의 시도도 수백만 명의 목격자들이 공유한 집단적 기억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계시는 그 신비한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또한 2026년부터 한국이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되며 그 변화는 2030년의 완전한 통일로 절정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존재했던 남과 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절차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한국 민족은 단지 영토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새롭게 회복된 희망 속에서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과정이 2026년에 시작될 비밀 협상으로 출발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외교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드려지는 감춰진 기도 속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수백만 건의 중보 기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졌으며 그 눈물들이 한반도 전체의 변화를 이끌 연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들의 증언은 전 세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년 동안 박해를 견뎌온 이 남성과 여성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서구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희생과 인내의 영은 전 세계 부흥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영토적 합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침묵과 고통 속에 감춰졌던 영적 힘의 공개적인 드러남이 될 것이다. 2030년이 완전한 통일의 해가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하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빨리 지적했다. 하지만 빅스의 추종자들은 이런 분석가들이 본질적인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 개입이다. 그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된 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사건들이 고립된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영적 진원이 주변 국가들의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정치 경제 구조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붉은 용의 권세, 즉 중국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철권 통치로 유지되던 체제는 내부의 균열로 인해 그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다. 단일당 체제의 절대적인 지배는 예상치 못한 압박과 일련의 사건들로 도전을 받게 되며 이는 심오한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동시에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겠지만 그 인물은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되돌리려는 비전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지도자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적 위기로 쉽게 번질 수 있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의 사명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이는 기존의 정치적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선택된 민족으로서 보여줄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 될 것이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말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국제적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 강국들이 약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도덕적 영적 기준으로 떠오르며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의 본질을 건드리는 대화의 중심국이 될 것이다. 이 비전은 그가 밝힌 또 다른 계시와 연결된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급진적 변화다. 그는 2027년에 한국과 미국이 문명적 전환점에 해당하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는 독수리와 불사조가 하늘에서 춤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두 나라가 전례 없는 동맹을 맺게 될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단지 시적 표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새로운 동맹이 반도체,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우주 탐사와 같은 전략적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제휴가 아닌 두 나라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지구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하는 새로운 질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연합이 다른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 균형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언이 주는 충격은 한국이 단지 주변 국가로 남을 것이라 믿는 이들에게는 압도적이다. 빅스는 명확히 말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아시아의 새 예루살렘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단지 상징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 한국을 찾는 순례지가 될 것이다. 예전 시대에 예루살렘과 로마가 그랬듯 이제는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다가오는 미래는 극적인 변화들로 가득할 것이다. 영적 대각성, 기술적 도약, 정치적 통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기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한국은 이 소명을 피할 수 없다. 이 땅이 무대가 될 것이며 전 세계는 그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예언을 접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한국이 이 결정적인 시대를 이끌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통찰은 누군가가 다가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